시장을 움직이는 마켓 브라더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장 상황을 살펴볼까요? 시장 우려했던 그러한 상황은 벌어지고 있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뭐 우려감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야 언제나 뭐 밥만 먹고 뭐 우려감을 나타내죠. 하지만 저는 뭐 단연코 뭐 시장에 대해서 뭐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좋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뭐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의 리스크는 있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그러할 때일수록 지난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시장에 있어서 위기 때 기회로 작용했던 점이 굉장히 더 많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수출 규제 상황에도 신흥국 증시에 있어서 글로벌 자금이 가장 많이 유입된 증시가 바로 한국 증시였습니다. 단연코 수출 규제 상황에도 우리 증시에 있어서 별다른 뭐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죠. 외국계 자금들이 글로벌 자금들이 가장 많이도 유입된 시장이 바로 한국 증시다. 뭐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 국가가 바로 한국 증시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 자금 한국 주식을 8억 3,200만 달러 가량 쌍글이 우리 증시에 있어서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 일본의 경제보복과 같은 악재에도 이익 성장률의 지표가 저점을 확인했다는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나빠질 대로 나빠진 상황에서 어느 정도 저점 구간을 통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확신을 갖고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 있어서 쌍글이 순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증시가 과연 그리도 암울하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결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글로벌 자금은 한국 증시 투자를 늘리는 반면에 일본 시장에 있어서 비중을 축소하고 있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이나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상황 그리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증시에 영향을 단기적으로는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종목에 있어서 선별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현재 상황에서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잘 아는 버핏이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투자자들은 제정신이 아닐 정도의 근성과 인내심을 결합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회가 눈앞에 나타나면 덥석 낚아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 기회라는 것은 그리 오래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회라는 것이 손 안에 잡은 새와도 같이 손을 펼치면 바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한 것처럼 투자자는 제정신이 아닐 정도의 근성과 인내심이 결합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버핏 벤자민 그레엄의 현명한 투자자를 읽고 마치 다마스쿠스로 가는 바울과도 같은 큰 깨달음을 얻어서 시장에서 100조 가까운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죠. 이 위대한 투자자가 말한 근성과 인내심을 결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증시에 있어서 어느 정도 경험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버핏이 말한 부분이 어떤 얘기인지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성과 인내심을 결합시킬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이 마치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그러한 근성과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현재와 같은 우리 증시에 있어서 정말 제정신이 아닐 정도의 근성과 인내심이 필요한 그러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점이 지나고 보면 바닥권이었다라는 점을 반드시
확인이 될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회는 눈앞에 나타나면 덥석 낚아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회라는 것이 오래 머물지 않죠. 기회가 포착되면 덥석 낚아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증시에 있어서 뭐 증시가 안 좋아도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마르지 않는 셈과도 같은 그러한 작용을 많이 해왔던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시장이 바로 우리 증시였다. 이 세상에서 기회라는 것은 그리 오래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버핏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항상 투자자는 참고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제정신이 아닐 정도의 근성과 인내심, 현재와 같은 시장이 투자자에게 요구하는 바죠. 그 근성과 인내심을 발휘한다면 정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혹여나 우리 시장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 좋게만 보는, 마치 서울 지하철 역에 가보면 노숙자와 얘기를 해보면 노숙자들은 항상 안 좋다고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 부정적으로만 얘기하고 막 그런 사람들과 또 같이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안 좋게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야 를 봤을 때 저는 뭐 지하철의 노숙자와도 같은 심리와도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꾸만 안 풀리니까 시장을 자꾸만 안 좋게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만 안 좋게만 보면 그게 투자가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마치 그러한 안 좋다는 대중 심리에 휩쓸려서 마치 이 앙드레 코스토라니아도 얘기했던 이 부분과 함께 대중심리에 휩싸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 번 정도는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중의 심리의 반응은 전염병과도 같다. 지하철 노숙자와도 같은 그러한 안 좋다는 패배주의에 휩싸여서 전염병과도 같이 전염되지 않았나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연극 공연 때 한 사람이 하품을 하게 되면 짧은 시간 내에 모든 사람들이 따라서 하품을 한다 라는 이 부분처럼 한국 증시에 있어서 안 좋다고 얘기를 노숙자와도 같은 얘기를 할 때 전염병에 휩싸여서 안 좋아 라고 나도 모르게 연극을 보다가 한 사람이 하품하면 모두가 하품하는 것처럼 나도 모두가 하품하는 사람에 포함되지 않았나 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나쁘지 않습니다. 출렁출렁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시장이 단연코 오래 가지 않는다. 이러한 뭐 바닥권 라인의 시장이 그리 크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보면 시장이 그리 나쁘지 않다. 오히려 더 공포와 함께 현재와 같은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사줄 수 있다. 외국인들이 사주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자의 마인드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마인드로 투자하는 것이다. 마치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투자하라. 진흙 속에 피어나는 연꽃처럼 투자해야 됩니다. 자신이 확신하는 그러한 기업에 한해서 연꽃처럼 확신 있게 투자하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봉의 상황 어느 정도 저점을 다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어느 정도는 슈팅이 2200포인트까지 슈팅이 나와줄 수도 있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썸머 랠리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멀리 보면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2607포인트를 넘어서 4000포인트까지 4000포인트의 대문을 열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열려 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단기적으로는 먹출렁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난 코스피 역사의 위기 때 이후에 어마어마한 폭등장이 연출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흙 속의 연꽃가도 같이 투자해라. 이전에 한창 제지에 대해서 바로 저점 라인에 이러한 1,000원, 이러한 1,300원, 1,500원 이러한 주식이 가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막 황교안 테마주라고 엮이면서 3,920원까지 아주 시세가 났었던 종목인데요. 결국에는 시장에서 알아주지 않을 때,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 때, 그러할 때 투자하는 것이 바로 제대로 된 투자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대북주 얘기가 들렸습니까? 이러할 때 바로 대북주 얘기들이 들렸습니까? 2,000원대에 말씀드렸을 때 결국에는 대북주의 바람이 불어온다. 바람이 불어오면서 거의 9,440원까지 막 주가가 막 뛰어오르잖아요. 하지만 바로 추천을 말씀드리기 그 상황 동안 바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눌림목 이후에 시장이 그 테마를 반영하면서 2,000원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9,000원까지 막 올라가잖아요. 결국에는 이러한 종목들이 시장이 안 좋다고 얘기가 들리더라도 이러한 종목들은 현재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마르지 않는 샘과도 같기 때문에 시장에서 항상 종목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보다도 시장에서의 그러한 패배주의에 휩싸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성공적인 사업가적인 마인드로 접근하셔라 라는 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고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